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을 통해 정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신석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영국의 CPI 등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을 소화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CPI가 시장이 예상치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독일 쪽에서도 PPI 둔화 움직임이 나타난 가운데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스탁스 50지수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의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워가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0.78%가량 상승했습니다. 4,27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 1회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른 탓에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1%가 넘게 하락했고요. 8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간밤에 미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예, FOMC의 금리 결정을 소화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2%, S&P 500은 0.94, 나스닥은 1.53%,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0.9%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이 9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의 목표치를 현 수준대로 동결했지만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예고한 점이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지적인데요. 연준은 또한 지금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우려하면서도 미국 경제 둔화세에 점점 더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지는 미지수라고 전하면서 특히 통화정책 특성상 금리 인상에 시간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노동시장의 둔화 등이 서서히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계획이 자초된 뒤 소비가 위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연준의 강력한 긴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둔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의료 제품 업체 바우시 헬스가 8% 상승했고 올 한 해 실적 전망을 상향 제시한 화장품 업체 코티 잉크는 4.5% 상승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송, 부동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기초소재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를 비롯해 금융, IT, 건설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349%, 달러 인덱스는 0.2% 상승했으며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는 7.3%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파업으로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 피해액이 일주일에 최대 1,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UAW의 파업으로 3대 자동차 업체의 손실액이 일주일에 각각 최소 1억에서 1억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것은 이번 파업의 여파가 있는 공장의 주간 생산량과 세부적인 자동차 모델을 고려해 산출할 결과라면서 현재 파업으로 약 13,000명의 자동차 노조가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앞서 S&P 글로벌 측도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루 차량 생산 손실 규모가 약 3,200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투자자들은 이번 파업이 빅3 업체의 주력 상품인 픽업 트럭 부분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픽업 트럭 역시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형 픽업 트럭은 현재 빅3의 수익 엔진이라며 포드와 GM의 경우 대형 픽업 트럭의 한 대당 수익성이 전체 자동차의 평균 수익을 웃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BOVA가 올 연말 S&P 목표가를 종전의 4,300에서 4,600선으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BOVA의 주식과 퀀트 전략가인 사비타 스브라마니언은 올해 랠리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올 연말에 S&P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새로운 목표치는 현재보다 약 4%가 높은 것으로 주식에 대한 새로운 약세 전망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BOVA가 관찰하는 5개 시장 타이밍 지표가 주는 메시지들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유가 상승, 글로벌 거시경제 악화 등 여러 가지 약세가 증시를 압박하고 있고 세 지수 모두 이번 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S&P 500과 나스닥은 이번 분기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기업의 향후 수익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시가총액 가중치 지수보다 동일 가중치 S&P 500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AI는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노동 집약도의 감소 등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생산성은 주식 위험의 프리미엄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브랜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며 잠재 고객에게 개인화된 마케팅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비오가 주당 $30에 1,920만 주를 매각해 92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성공적으로 오늘 뉴욕 증시에 데뷔했습니다. 클라비오는 지난 2012년 설립됐으며 블랙록과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LP가 이미 각각 최대 1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3만 개 이상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본사는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클라비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를 통해 지난 6월 30일 마감된 분기에 1억 6,4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가 증가한 수준으로 보고했으며 2023년 첫 6개월 동안 순이익은 1,500만 달러, 매출은 3억 2,100만 달러라고 보고했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인 2,500만 달러의 손실과 매출 2억 8천만 달러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로 오늘 클라비오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9.2%가 상승한 32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8월 잠정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증가한 410만 건이며 이어 컨퍼런스 보드의 8월 경기 선행지수,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9월 관할지역 제조업 지표,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든 레스토랑스를 시작으로 팩스텝 리서치, 스콜라스틱 코프, 플럭스 파워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미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FOMC를 앞두고 마지막 장이었던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가져갔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대외적으로는 FOMC, 국내적으로는 명절을 앞두고 최근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수급 자체가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는 가운데 오후에 일부 2차전지 종목들이 오르면서 빨간불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0.02% 오른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종가는 2,559포인트 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통해서 종목별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투톱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의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7만 전자를 되찾는 모습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시 탄력이 빠지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69,6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1%가량의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낙폭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가량 하락하면서 11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선방을 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0.6% 상승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0.9%가량 상승하면서 1% 안쪽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의 상승 때문이었는지 0.18%가량의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 두 종목 모두 다 2%대 강세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부품 쪽에서 최근 가장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오름세 나타나면서 24만 2,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는데요. 토토빈,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9%가량 하락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5%가량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금융 관련주들은 선방을 해줬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라는 말도 있듯이 최근 배당의 매력도가 주목받는 종목들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 쪽에서는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까지도 일제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나타났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도 0.13% 내리면서 88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한 달분의 상승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면서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모두 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들어서 점점 더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4.5%가량 상승했고요. 종가는 29만 500원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95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전지가 선방해준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9% 정도의 상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관련주들 보시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줬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레인보 로보틱스 1%가량 상승했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1%가량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전반적인 빨간불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거래에 상승했었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은 하루 만에 탄력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나타났고요. IT 쪽에서는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자세하게 보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부터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들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14%대 강한 오름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도 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와 기아 2%대 강세 나타났고요. 부품 쪽에서도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빨간불이 나타났는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이슈였는데요.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 일명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례적으로 동시 파업을 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국내 자동차 주들에게 반사이익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놨습니다.
이 파업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협상에서는 진전도 나타내지 못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최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5년 연속으로 노사 타결을 무사히 끝내면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 더불어서 수출 지표도 잘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해운 관련주들도 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9%대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HMM 같은 경우에도 3.55%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BDI 해상 운임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해운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서 중국 쪽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BDI 지수의 반등을 부추겼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중국의 8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고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중국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증권가에서는 해운주가 역사상으로 볼 때 최저점 부근이고 실적의 안정성을 갖춘 방어주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는 해운 쪽으로 인수정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인수 관련된 부분도 이슈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STX에서 인적 분할 재상장된 STX 그린 로지스가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크게 오르더니 전거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암호 관련주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는데요. 네트워크 보안 전문 회사인 엑스게이트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아시아는 물론 오세아니아와 미주까지 해외 진출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파트너십 계약을 완료했다고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서 어제부터 26일까지 미국의 상무부와 기업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이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미 이러한 뉴스가 나왔던 지난주에도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던 바가 있었죠. 다만 어제는 장중에 급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까지는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2%가 넘게 오르더니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마감됐습니다. 1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KCS 같은 경우는 9%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외에도 주인공인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탄력을 줄이면서 1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